2억. 지금 당장 만들어. 박영나 작업실 문이 쾅 열리자마자 고성이가 맨 먼저 던진 말이었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박영나는 숨이 턱 막혔고 더 무서운 건 고성의 눈빛에 협상이 아니라 약탈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고성이는 이미 박진석에게 돈도 신용도 움직일 발판도 다 잘린 상태였죠. 건물은 근저당까지 걸려 손도 못 대고요. 이혼을 요구해도 박진석은 이혼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고성의 입장에선 빠져나갈 문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성이는 이제 가장 쉬운 곳부터 뜯어먹으려 합니다. 딸 박영나의 작업실이요. 고성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안으로 쑥 들어와 작업 테이블 위를 손바닥으로 훑었습니다. 원고 더미, 계약서, 메모, 펜 그 모든 걸 보며 고성이는 속으로 계산했을 거예요. 여기엔 돈이 된다. 여기엔 사람들 시선이 있다. 여기엔 내가 마지막으로 쓸 카드가 있다. 박영란은 말문이 막힌 채로 고성이를 바라봤는데요. 놀란 게 아니라 끝내 올게 왔다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 박영나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고성이는 그 단어를 칼처럼 써먹습니다. 왜 오긴 왜 와? 내 살 길이 여기 있잖아. 2억. 내가 벌어. 못 벌면 내가 책임져. 박영란은 그 말에 속이 확 뒤집혔겠죠. 책임이라는 단어요. 고성이는 늘 책임을 말하지만 정작 책임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잖아요. 박영나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엄마 살 길을 내가 책임져야 돼?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비웃듯이 졌습니다. 그럼 누가 해? 박진석이 해? 그 인간이 널 진짜 딸로 봐. 고성이는 말끝마다 박진석을 찌르면서도 사실은 박영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결국 내 편이어야 해라는 식으로요. 박영나는 그 말에 잠깐 흔들렸을 겁니다. 박영나는 강해진 척해도 마음 한구석엔 늘 나는 어디에 속하지? 같은 질문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고성이가 그 틈을 정확히 찌릅니다. 고성이는 갑자기 작업실 안쪽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열고 책장을 만지고 컴퓨터 쪽으로 다가가요. 박영나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거기 건들지 마. 고성이는 고개만 돌린 채로 너무 태연하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내 딸 거 좀 보면 안 되니? 이 말이 제일 잔인해요. 딸이라는 단어로 친범을 합리화하는 거니까요. 박영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오늘 고성이가 원하는 건 2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돈은 핑계고 진짜는 박영나가 가진 무언가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계약서, 원고 파일, 혹은 박영나가 숨겨둔 증거 같은 것들이요. 고성이는 컴퓨터 앞에 서더니 아주 낮게 말합니다. 요즘 너 잘 나간다며? 웹툰 1위 찍었다며? 그럼 2억이 뭐가 어렵니? 박영나가 떨리는 숨으로 받아칩니다. 1위 찍었다고 돈이 바로 생겨. 정사는 나중이고 계약도 있고. 고성이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고성이는 현실 구조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고성이가 진짜 무서운 말을 툭 던집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네.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박영나 눈이 커졌겠죠. 미쳤어? 고성이는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담하게요.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이지. 넌 딸이면 딸답게 해야지. 박영나는 이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고성이가 지금 엄마가 아니라 채권자처럼 말하고 있으니까요. 박영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겠죠. 오늘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고성이는 다음에도 오고 그 다음에도 오고 결국 박영나 인생을 통째로 뜯어먹을 겁니다. 박영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을 겁니다. 나 돈 없어. 고성이는 한 발 다가옵니다. 없으면 만들라고. 너 한 번만 나 살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말이 고성이의 단골 멘트였을 가능성이 크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말인데요. 박영나는 이 말을 들을수록 더 차갑게 깨닫습니다. 고성이에게 딱 한 번은 늘 다음 딱 한 번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박영나는 결국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안 해. 고성이의 표정이 그제야 깨졌을 겁니다. 웃는 얼굴이 무너지고 눈동자가 날카롭게 바뀌어요. 안 해? 내가 놔버리겠다고. 고성이는 그 순간부터 돈 이야기를 접고 감정 폭력으로 들어갑니다. 죄책감, 의무감,
공포를 한꺼번에요. 너 내가 지금 누굴 상대로 그러는지 알아? 내가 너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박영란은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을 겁니다. 올려놨다니요? 박영란은 자기 힘으로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런데 박영란은 울지 않습니다. 울면 고성이가 더 좋아하거든요. 흔들렸다는 신호니까요. 박영란은 오히려 더 또박또박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엄마 때문이 아니라 엄마한테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이야. 이 말이 고성이를 제대로 건드렸겠죠. 고성이는 통제를 잃는 순간 제일 잔인해지는 사람이니까요. 고성이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냅니다. 좋아. 그럼 내 웹툰부터 끝내자. 내가 가진 게 그거라며. 고성이는 이쯤에서 삭제가 아니라 입막음 쪽으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댓글 알바, 루머, 표절 의혹, 계약 파기. 고성이는 사람 시선을 무기로 쓰는데 너무 익숙하거든요. 박영나 얼굴이 하얘졌을 거예요. 웹툰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박영나가 처음으로 숨 쉬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영나는 여기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박영나는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합니다. 해봐. 고성이가 잠깐 멈칫했을 겁니다. 박영나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걸 고성이가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 대신 각오가 보이는 표정. 박영나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 잃을 거 없어. 엄마는 있잖아. 엄마는 들키면 끝이잖아. 이 한마디가 고성희의 목을 조였을 겁니다. 고성희는 지금 돈을 잃어서 미친 게 아니에요. 비밀이 끌려 올라오는 게 미쳐버릴 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달려들 듯 묻습니다. 너 뭘 알고 있어? 너 금 꼽았어? 박영나의 심장이 철렁했겠죠. 고성희가 결국 핵심을 꺼냈으니까요. 박영나가 대답을 늦춘 순간 고성희는 확신했을 겁니다. 맞네. 얘가 가져갔네. 고성희는 그제야 2억 요구가 진짜로 바뀝니다. 돈은 핑계였고 고성희가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거든요. 파일이 어디 갔는지, 누구 손에 갔는지. 고성희가 박영나 손목을 확 잡고 말했을 겁니다. 내 거 어디 있어? 내가 쌓아온 거 어디 있어? 박영나는 손목이 아픈데도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박영나가 낮게 말합니다. 그게 엄마 거야? 엄마가 훔친 거 아니고. 고성희는 그 말에 순간 이성을 놓쳤을 수 있어요. 고성희는 자기 죄를 투자라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고성희가 치를 떨며 소리칩니다. 너 지금 나를 죄인 취급해. 박영나는 조용히 더 잔인하게 말합니다. 취급이 아니라 사실이야. 이때 박영나 작업실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고성희는 바로 고개를 돌렸겠죠. 고성희는 늘 목격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가 누구냐에 따라 고성희의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만약 박진석 쪽 사람이면 고성희는 바로 태도를 바꿔 딸이랑 대화 중이라고 연기할 겁니다. 만약 박영나 쪽 사람이면 고성희는 그 사람을 먼저 눌러요. 협박이든 회유든. 고성희는 지금 정면 돌파가 아니라 생존 모드거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박진석이 더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박진석식 계산일 수 있습니다. 고성희가 이혼을 하면 고성희는 자유가 생깁니다. 해외로 튀든 이름 바꾸든 재산 숨기든요. 박진석은 그걸 막는 겁니다. 너는 도망 못 가. 정리될 때까지 내 눈앞에 있어. 이게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주는 벌일 수 있죠. 하지만 고성희는 가둬두면 더 위험해지는 타입입니다. 궁지에 몰린 고성희는 결국 남의 인생을 태워서라도 자기 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마지막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너 웹툰 그거 실화로 몰리면 내가 제일 먼저 죽어. 사람들이 엄마가 누구냐 캐기 시작하면 내 인생 끝이야. 박영나는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박영나는 유명해질수록 더 무서워질 테니까요. 유명해지면 숨길 것도 같이 끌려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박영나가 여기서 버텼다면요. 박영나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더 못 멈춰. 이제 멈추면 내가 평생 엄마한테 져. 박영나는 이 순간 처음으로 자기 편을 확실히 고릅니다. 엄마 고성희가 아니라 자기 삶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다음 폭발로 이어집니다. 고성희는 결국 작업실에서 나가면서도 그냥 나가지 않을 겁니다.
고성이는 뭔가를 하나쯤 가져가요. 원고 스케치, 노트, USB 계약서 사진. 고성이는 늘 손에 쥐는 것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협박이 가능하니까요. 박영란은 문이 닫히는 순간 무릎이 풀렸을 거예요. 무섭고 화나고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란은 오늘 처음으로 확실히 말했으니까요. 아내. 그 말이 박영란 자신을 살렸거든요. 그런데요. 이건 시작입니다. 고성이는 이제 더 노골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파일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하니까요. 고성이는 박영란을 계속 따라붙고 박영란 주변 사람들을 건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파일 누구한테 줬어? 너 혼자 들고 있을 리 없잖아. 고성이는 끝내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낼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박영란은 스스로도 모르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고성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돈이 아니라 박진석에게 진짜 진실이 도착하는 것이라는 걸요. 이제 다음 전개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을 압박해 파일 행방을 캐려하고요. 박영란은 끝까지 버티면서 오히려 자기 웹툰 속에 더 직접적인 힌트를 흘릴 수도 있어요. 입막음을 당하느니 공개로 살겠다는 식으로요. 박진석은 이혼을 막는 대신 고성이를 법적으로 완전히 묶어두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누군가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판을 뒤집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딸 박영란일지 아니면 박진석이 아끼는 누군가일지 그게 다음 회차의 진짜 폭발 포인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지 하나 남겨둘게요. 고성이가 작업실에서 2억을 외친 건 돈이 급해서이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시간을 벌기 위한 연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파일이 어디 갔는지 찾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는 딱 이 질문이 무섭게 남습니다. 고성이가 찾는 그 파일 박영란가 정말로 혼자 숨겨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에게 넘어간 걸까요? 그리고 고성이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번엔 진짜로 누군가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